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상현삼 아카자와 교메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마왕 토론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마왕님이 이제 각각의 캐릭터들의 팬의 입장이 되어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펼치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그걸 들은 여러분은 어떤 논리가 더 자신에게 와닿는지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아카자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쪽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상현3부터는 기본 체급 개쩔고 절대로 귀할 때 조들이 1대1로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아님. 그냥 애초에 이 대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비비려고 하는 거임? 상현3부터는 귀할 때조 3명급의 전투력이라고 나와 있음. 그런데 교메이는 한 명이지? 설정 자체가 이러는데 교메이가 이긴다고 하는 애들은 설정 자체를 안 본다는 거임. 아니, 상현3부터 귀살 때 3명급이라고 말하는 건 걔 족밥주들이 있던 과거 시절의 이야기 아님? 예전 주들은 솔직히 다키한테도 존나 많이 발리고 그랬던 약해 빠진 애들도 많았는데 그런 과거의 주들 3명의 전투력이라고 칭하는 거지. 지금처럼 중위권 정도 되는 무이치로가 상현호 잡아버리는 그런 황금세대 주 3명 전투력일 수가 없음. 애초에 주 전투력 3명 드립치는 게 존나 웃긴 게 그럼 왜 기후 플러스 탄지로한테 진 거임? 탄지로를 주급이라고 쳐도 주 2명인 건데? 그리고 교메이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 3명 전투력급은 되는 애임. 신호부 3명 있다고 해서 교메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음? 그냥 교메이가 애초에 체급이 다른 주들에 비해 넘사벽이라 충분히 아카자랑 비빌 수 있고 심지어 이길 가능성도 높음. 아니, 탄지로랑 기우가 아카자를 이긴 건 그냥 탄지로가 주인공 버프 받고 네빗에 갑자기 켜서 카운터 당한 거랑 아카자가 스스로 자멸해서 걔네가 이긴 거지. 뭐 약점 극복하고 계속 싸웠으면 기우랑 탄지로 그냥 다 뒤지는 거였음. 애초에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상태의 아카자를 어떻게 잡을 거임? 그렇게 치면 아카자도 무한성의 영향 없었으면 목 약점 극복 못했을 텐데? 악역 버프 받은 건 똑같은 상황이고 그냥 멋있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교메이 무기를 봐라. 무잔도 그냥 몸 자체가 터져나가는 파괴력인데 목의 약점 극복에서도 그냥 철퇴로 몸 박살내버리면 재생 못하고 죽는 거임.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카자를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카자는 상위 도움한테도 이미 제껴진 지 오래였고 도움한테 깝치고 있을 때 코코시보한테 팔 바로 베어버렸지. 그때 아카자 아무 반응도 못하고 베어졌는데 그런 코코시보의 공격을 교메이는 무반점 상태로도 피하는 수준이었음. 아카자가 그땐 코코시보를 신경 안 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베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재생이 되니까 베이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지. 교메이는 한 번만 베어도 바로 절단나니까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니까 그런 재생하면 그만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교메이랑 맞닥뜨리게 되면 교메이한테 바이오온 맞고 그냥 터져 죽는 거임. 아카자한테 파괴살 나침 있는 거 모름? 나침으로 상대방의 투기 읽어서 그런 위험한 공격은 다 피할 수 있음. 그리고 그렇게 계속 피하면서 싸우면 결국 체력 먼저 바닥난 쪽은 교메이임. 온이랑 인간의 체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교메이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음. 너 만화 안 봤음? 아카자가 위험한 공격을 다 피할 수 있는데 왜 쿄조로랑 싸울 땐 요녹을 안 피하고 그냥 받아침? 아카자 성격상 강한 공격 날아오면 지 힘으로 꺾으려고 받아칠 확률이 훨씬 높음. 그리고 교메이는 파괴살 나침의 상위 호환격인 내비친 세계를 깨우쳤음. 아카자는 애초에 탄지로가 네빗에 깨우친 순간에 곧바로 못 베었는데 교메이한테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님? 그리고 아카자가 탄지로랑 싸울 때 방심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카자도 그때 최선을 다해 싸운 건데 아카자가 상대방 투기에만 집중해서 그냥 네빗에 쉽게 발렸던 거임. 즉 아카자는 나침을 맹신해서 유동적으로 대처 못하고 다소 허무하게 목 따인 거라 교메이랑 싸울 때도 교메이한테서 투기 안 느껴지면 어라? 이상하네? 나무 같아. 막 이지랄하다가 머리 터질 듯. 그리고 아카자가 지 스스로 최고의 경지, 지고의 경지 뭐 이런 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네빗에가 엄청 수준 높은 경지라는 거 인정했잖아. 나침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수련하고 해도 네비치는 세계를 못 깨우친 거고 결국에 아카자의 재능이 교메이에게 안 된다는 증거임. 그리고 교메이한테 또 하나의 기술이 더 있지. 바로 오니의 재생력을 저하시켜버리는 혁도. 솔직히 아까 아카자 체력에서 우위라고 했던 거 혁도 한 번만 맞아도 왜 재생이 안 되지? 이러면서 어버버 하다가 맞아 죽을 가능성 개높음. 그리고 혁도된 상태로 목 잘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교메이가 반전만 발휘한 상태였으면 아카자가 장기전으로 끌고 와서 이겼을지도 모르지만 네빗에 혁도까지 발휘한 순간부터는 아카자가 목의 약점 극복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체급으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임. 아카자가 애초에 교메이가 반점이나 네빗의 혁도 이런 거 발휘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그건 코쿠시보도 못했죠? 그리고 안겨 시점 전투력 최고점을 놓고 비교를 해야지 무슨 최고점 찍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냐.
교메이 최고점이 반점, 내빗의 혁도 이거니까 이걸로 싸우고 아카자는 목 약점 극복까지 놓고 비교를 해야지. 확실히 목 약점 극복이라는 걸로 체력적으로는 우위여도 내빗에 하나 있는 순간 체급적으로 교메이가 우위가 되는 거임. 그럼 네 말은 아카자가 내빗에 발현한 다른 모든 주들한테도 질 수도 있다 라는 말인 거임? 뭐 오바나이한테도 지고 무이치로한테도 지고 탄지로 아빠 탄지로한테도 지겠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일단 내빗을 가지고 있는 탄지로에게 목이 베인 만큼 내빗가 얼마나 우월한지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 고려해봐야 할 게 바로 내빗을 지닌 애들의 기본 체급인데, 내빗가 있어도 아카자의 단단한 목을 벨 수 있는 완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빗에 발현한 애들 중에 아카자를 벨 당시 탄지로보다 약한 애들은 없다고 봐야 하니 이론적으로는 아카자에게 전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이 전제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걔네들이 내빗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는 점. 탄지로는 작중에서 아카자한테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서 체력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내빗을 발현했고, 아카자 목벤 후에 체력이 다 빠져서 아카자가 목 약점 극복하고 공격하니까 아무 대응도 못했었지. 그런 것처럼 무이치로나 오바나이 이런 애들이 탄지로처럼 내빗에 없는 상태에서 싸우다가 발현을 한다? 그럼 걔네는 체급 때문에 내빗에 발현하기 전에 힘 다 빠져서 아카자가 뭐 극복하면 못 이김. 그런데 만약 처음 시작부터 무이치로가 얻은 3종 버프 다 들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라도 아카자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내빗의 자체가 그냥 상대방의 약점이나 움직임 바로 파악해버리는 거라, 처음부터 카운터 공격을 반전 발현한 혁도로 먹여버리면 아카자는 그대로 끝나는 거임.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카자는 도우마랑 실력 차이가 꽤 나고 도우마보다 코쿠시보가 꽤 더 강하고 그 코쿠시보보다 무장이 더 강한데, 그러면 최종장에서 무장과 아카자의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무장을 상대해야 하는 비달대 주들에게 그런 사기적인 버프를 줘야 무장이나 코쿠시보를 상대할 수 있게 밸런스 조절이 된 거지. 액션 만화 특성상 그런 후반부 파워 인플레 때문에 초반 설정 자체는 아카자가 강했을지라도 최종 버프 들은 애들한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 안 그러면 무장이나 코쿠시보 공격에 버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오바나이 무이치로 이런 애들이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아카자를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고, 기본 체급 자체가 아카자가 워낙 강하니까 아카자 체급발로 걔네를 이길 수도 있음. 그런데 교메이는 이미 오바나이 무이치로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은 수준이라 3종 버프 다 발현한 상태로 아카자와 싸운다? 교메이가 이길 수밖에 없음. 아니, 너무 교메이를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님? 너 그냥 귀살대 편이라고 존나 빨아주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교메이는 그냥 캐릭 자체가 괴물로 나온 애임. 요리치나 탄지로처럼 그냥 설정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애라는 걸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애초에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박쥐처럼 소리 듣고 모든 사물들을 인식하고 사각지대도 없다는 게 말이 됨? 거기에 키랑 근육 오지는데 스피드도 개빨라서 회피력 오지고 코쿠시보도 교메이 보자마자 존나 놀랐잖아. 그냥 무반전 상태에서도 무잔 몸 박살내버리고, 오히려 이런 사기 캐릭이 사기 버프까지 다 받았는데 고작 해외호흡 14명 완성 못하고 반점이랑 내빗에만 발현한 탄지로 반점 기후 협동해진 아카자가 3종 버프 교메이를 이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카자를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거임. 솔직히 아카자 멋있긴 하잖아. 낭만 넘치고. 교메이는 애인 하나 없이 죽었쥬? 아카자는 그래도 약혼한 여자도 있었음. 아씨, 어쨌든 인간은 아카자 1대1로 못 이김. 수고. 아카자의 팬들아 도와줘. 자자, 아카자 쪽 주장이 살짝 수세에 몰리게 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아카자 쪽이 패배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교메이의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로 아카자의 승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카자가 더 강하다는 논리를 댓글에 남겨주시고, 교메이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마왕님은 인간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참 좋더라. 오늘의 마왕 토론은 여기까지. 마왕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